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정치 개혁과 맞물려서 빼놓지 않고 떠오르는 화두죠. 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신 분이십니다. 바른정당의 김학용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주최로 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워낙에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신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소위 정치 불신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 불신 중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개혁 방안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회자하는 문제가 바로 이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수라는 것이 무조건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줄여서 국민들 기대에도 부응하고 그리고 또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래서 줄이느냐가 결론적으로 문제죠.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 지역구 253명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가지고 180명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현행 비례대표 47명을 20명 정도로 줄여서 200명 정도 선으로 100명 정도 줄이고자 하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소속이 돼 있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현행 선거구제 개편하고 의원수 정수 축소를 당론으로 확정을 했죠. 네네. 예. 그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예. 국회 선진화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회가 국민들 기대에 부응 못하고 또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분열을 부채질을 하고 또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국회로다가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200명으로 줄이면 의원님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실 것 같은데 그런데요.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되는 인구수가 더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확대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그 대신에 그 세비나 특권을 줄여나가는 것이 민의를 수렴하는 데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선진국과 또 우리나라와 각국의 정치 상황 또 제도상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또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똑같게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예를 들면 세비나 특권 줄여나가는 그런 문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공식명 지금 물론 헌정의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지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소위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미 2013년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국회의원들이 이런 한 푼 지금 연금을 안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세비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지금 5년째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도 가정이 있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세비에 걸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예, 예.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그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의원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권이나 세비 부분은 좀 줄여 나가고 있다. 예.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이 국회의원의 정수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더불어서 비례대표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밖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네. 토론회 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셨을 것 같아요. 토론회 네.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나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어떤 그 토론자들은 오히려 좀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의 소선거구제로다가는 도저히 줄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고 중선거구제라는 거는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을 뽑는 거고 대선구제는 5명 이상을 뽑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선거구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중소도시나 농촌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예. 사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지금 3단계로 돼 있는 그 소위 행정 구조를 2단계로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체를 한 50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한 후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비례대표 문제는 그- 어떻게 그 해야 될까요? 비례대표요. 예. 이 비례대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과거 16대까지는 아마 이게 전국구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또 네. 17대부터는 비례대표제라는 명칭으로 의원들을 충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소위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구 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권력자들의 어떤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창구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예, 정당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통로로 쓰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좀 예, 두각이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현행 비례대표제도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는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과거로 보면 아주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비례대표 일부가 필요한 것은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여성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분이랄까 그 외 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저는 한 대략 한 20명 정도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아예 없애지는 말고 좀 축소를 하자.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요, 의원님이 지금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이 2016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소감과 더불어서 향후 포럼의 또 운영 목표와 계획 말씀까지 들을게요. 뭐 이번에 하여튼 뭐 우리 포럼에 속해 있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그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 앞으로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특히 국가적인 그 난제인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사실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포럼에서 주로 관심 갖고자 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리고 일자리 문제 또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 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지금 정치가 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네네.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만큼 정치권 스스로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좀 앞장서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뭐 큰 역할 앞으로 해주시기를 저희가 사실은 한 기대하고 말씀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덧붙이면은
이 정치가 네. 그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다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미래혁신 포럼에서 이런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향의 역할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큰 역할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김학용 의원과 말씀 직접 나눠봤습니다.